그럼 지금부터 대청문화재단 설립 관련 시민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천시장 이분입니다. 모처럼 이렇게 공청회라는 이름으로 우리 함께해서 자리를 하고 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 마음속으로 우선 깊은 숙연한 자세도 또 좀 기획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문화예술을 아끼고 살아가는 현장에 계신 분들도 많이 와주셨고요. 우리 전문가들도 또 와 계시고, 또 시의회의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기관에서도 참여해 주셔서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이 공청회는 작게는 절차상에 많은 의견을 수렴하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공청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이 많이 좀 개진됐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잘 아시지만 지금 시대 정신이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그런 시대 정신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비근한 예로는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도에서는 이미 문화재단을 통해서 문화융성의 기반을 만들어 가고 있죠. 지방자치단체에도 많은 문화재단 설립 사례가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화재단 설립에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있었죠. 첫째는 문화예술 기구나 문화예술인의 자율성과 창의적 상상력 기반을 좀 확충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관주도형이거나 정치 권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예산 구조의 종속성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또는 뭐 타 지역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예산 수급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관의 영향을 벗어나기 어려운 그런 현실을 좀 우리가 극복해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정말 문화가 보다 더 자율적이고 창의적이고 시민사회의 문화 공동체의 그런 융성을, 활성화를 꾀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런 과제로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많은 과제 중에 하나가 문화의 네트워킹을 좀 강화해서 정말 우리가 제천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네트워크를 통한 교류, 또 다양한 활성화를 통해서 문화의 좀 품격과 문화의 기술을 좀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공학적인 측면의 조직으로의 문화 기구가 되어서는 되지 아니하고, 정말로 문화를 사랑하고 문화 예술에 대한 나름대로의 가치가 명확한 그러한 문화인들이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펼쳐가는 그런 지역사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시민들의 많은 요구였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정부가 지금 현재 문화의 융성을 꾀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동호회 형태의 자발적인 그런 민간 문화 단체들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을 전액 다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정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우리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정말 순수한 어떤 문화예술 동아리 차원의 활성화된 시민 문화 공동체가 재정적인 압박에 처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점점 더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상응하는 대책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문화재단을 통한 문화기금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2006기 공약의 기조였습니다. 하나 더 발전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좀 우리 지역사회만 예를 들어도 문화예술기구가 약간 기형적인 그런 구조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에 정치 현장에 있는 여러 가지 욕구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문화원이 지금 기형적으로 이렇게 많이 분화되고, 그리고 또 다른 형태의 많은 기구들이 난립하면서 여러 가지 중첩적인 그런 가소비도 있고, 또 지역사회의 많은 통합에, 지역사회 통합에도 좀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일거에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번 그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토론과 그 공청회 그리고 연구 과정을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지향하는 그런 문화 예술의 방향성을 바로 세우는 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많은 분이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문화원장님께서 어려운 시간 내서 저희까지 와주신 점에 특별히 감사드리고요. 우리 현경석 문화예술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문화계획에 관련된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기회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또 의원들 중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요. 저도 그 공청회에 일원으로 참여해서 함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략 한 20분가량 보고를 하도록 하고요. 보고가 마친 후에 시민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건의 사항이 있으면 이번 공청회가 마무리되는 대로 저희가 또 의견을 반영해서 그 보고서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연구 용역에 흐름이 되어 있습니다. 흐름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첫 번째는 문화재단의 설립이 왜 필요한지 배경 및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다만 청풍영상위원회가 문화향이나 문화예술과는 약간 동떨어진 문화산업조직이라는 것을 좀 강조한 것 같고요. 발표하신 것 중에 몇 가지 잘못된 것만 지적하고 저희의 의견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풍영상위원회도 국가에서 법적인 조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발의가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3월에 발의가 돼서 교문이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4월 말에 통과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회에서. 또 두 번째는 영화제는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을 때 국비 지원이 안 된다. 저도 맨 처음 그렇게 알았는데요. 지금 전주가 전주영상위원회가 재단법인으로 지금 탈바꿈하면서 영화제하고 합치려고 합니다. 그 경우 국비확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했더니 국비확보는 채점의 대상이지 불가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비공식적인 대답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위원회가 재단에 속해 있는 사례를 경기하고 대전을 들으셨는데 거기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문화재단이 아니라 컨텐츠 기능 원칙, 산업조직에 속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점을 받았고요. 이제부터는 저희 영상위원회 직원들이 준비한 사항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청풍영상위원회와 문화예술위원회가 통합해서 문화재단을 설립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분과 실리가 매우 취약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통합의 명분 실리를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최초 통합과 새로운 재단의 설립 명분은 영화제 청풍영상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 이 세 개 단체의 인력과 경상비가 과다해서 유사기관의 통합을 통해 혈세를 막고 관리 운영의 효율화를 기함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있었던 중간 용역 발표 결과 통합의 핵심 조직이었던 영화제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영화제를 제외한 두 개 조직만이 통합하면서도 인원이 늘어나고 인건비조차 늘어나게 되어 결과적으로 명분과 실리, 양자, 근거를 상실했는데 오늘 여기 공청회 자료를 보니까 인력을 줄이고 예산이 절감됐다고 나왔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그렇게 조정이 될 수가 있는가는 제가 보기에는 의문스럽습니다. 뭔가 조정이 통해서 치밀하지 못하게 개선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된 과정이 추진 과정의 혼선으로 인해서 이미 재단 설립 목표와 방향이 상실되었다는 점입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이 과정을 보면 2014년 8월경에 영화제 청풍영상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합한다는 재단 설립안이 2014년 10월경에는 영화제와 청풍영상위원회와 통합을 하고 문예인은 해체한다고 이렇게 발표되었다가 2014년 12월경에는 문화예술위원회를 다시 존치한다고 바뀌면서 2015년 1월경 세 개 단체를 통합해서 재단을 설립한다는 취지의 연구 용역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4월 7일 중간 발표에서는 영화제가 제외되었습니다. 사실 중간 발표 전에 저와 분명히 통화한 바에 의하면 영상위원회도 산업조직이기 때문에 통합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희에게 법자에 대한 자료를 달라서 저희가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중간 결과 발표 보고회 때는 갑자기 영상위원회가 다시 통합 대상으로 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된 이유는 당초 전략적인 로드맵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방향 제시가 막 바뀌고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로 연구 기간이 짧은 탓에 폭넓은 연구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통합단체 종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시겠다고 저희하고 약속을 해놓고 저희에 대한 의견은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재단 설립이 가져올 제천시의 사회경제적 영향력 조사가 미비합니다. 시민문화의 공리에 미치는 효과, 지역경제 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세부 조사가 폭넓게 이루어져서 제시됐어야 합니다. 넷째, 세계기관 통합의 명분이 당초부터 빈약했습니다. 세계기관이 유사기관이고 중보본부를 수행한다고 규정을 해서 출발했는데 여기에 의문점이 있습니다. 먼저 업무의 유사성을 보겠습니다. 영화제와 문화예술위원회의 유사성은 축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제는 국제 행사고 영화인들과 전국의 관객과 지역 시민이 함께한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보이기 때문에 중보본부는 거의 없습니다. 다음 영화제와 청풍영상위원회의 유사성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영화라는 것인데 영화제는 문화예술 분야이고 영상위원회는 영상산업 부분이라는 점에서 중보본부가 없습니다. 청풍영상위원회와 문화예술위원회의 유사성과 업무 중복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세계단체의 통합은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화학적인 결합이 아니라 단순 물리적인 결합이 될 우려가 있었으며 그나마 여기서 축제와 영화라는 공통분모를 동시에 가진 영화제 맞춰지게 되면서 느슨한 물리적인 결합조차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재단에 소속된 영상위원회도 영화제와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다섯 번째, 영상위원회의 법제화 추진에 따른 손실이 미개됩니다. 전국 10개 영상위원회가 2년의 노력 끝에 영상위원회 법제화가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전국 시도 영상위원회 설치 및 지원이 명시된 영비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를 통과해서 4월말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칭 이번 통합이 충북 유일의 영상위원회인 청풍영상위원회 비약적 발전기를 막을까 우려가 됩니다. 현재 충청북도에서는 청풍영상위원회 독립성을 인정하면서 청주 중심의 충북영상위원회 창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제화를 통해서 충청북도 도래 재정이 이루어지고 그럴 경우 제천 중심의 청풍영상위원회에 대한 로비와 행정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최근의 법률 상정으로 강원도, 경북, 대구, 충남 영상위원회가 창립을 가시하고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아까 대전, 재단에 속해 있는 대전도 독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영상위원회의 중요성이 부각돼서 각지에서 새로이 창립하려는 시점에서 10년의 역사를 가진 청풍영상위원회를 문화재단으로 통합하겠다는 방안은 시기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사업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초기에 보고를 드릴 당시에는 아까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초기 사업에는 사업 영역에 변화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저희가 내부 보고를 드릴 때는 중기, 장기 계획의 신규 사업을 담아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을 담다 보니까 인력도 당연히 늘어나게 되고 운영비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를 드렸다가 우선은 단계적인 절차에 의해서 가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담아서 이제 오늘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예산이 초과됐다가 지금의 신규 사업이 향후로 넘어가서 현재 시기에는 예산이 줄어드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보고 드린 유인물에서도 장기 계획 시에는 예산이 늘어나는 것을 유인물에 담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 통합에 이제 관계가 되겠습니다. 통합에 있어서는 내부 보고를 드릴 때, 그러니까 국제음악영화제, 영상위원회, 그리고 지역문화 재단, 이렇게 이제 위원회 3개의 조직을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저희 이제 직원들이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할 때는 뭐 문화적인 측면이냐, 산업적인 측면이냐, 이제 이런 성격을 이제 보여드리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보고를 드릴 때도 이 부분에 있어서 문화재단에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플랫폼의 기능은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근데 플랫폼의 기능을 하는데 지역 축제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유인물에는 문제점을 담지는 않았었는데요. 지역 축제에 대해서 현재 역량이 어떻게 되느냐? 축제 이벤트에 대해서는 대행을 맡겨서 대행 사업으로 축제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도
이 축제를 할 때는 지역 마을 분들 아니면 이러한 이제 원주민 분들의 그 연세가 이제 드신 분들, 인지도가 있으신 분들, 요분들이 축제위원회로 구성이 되셔서 이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축제에 대해서 품질을 높이지를 못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단편적인 부분이 되겠고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지역문화재단이 플랫폼 역할을 하려면은 현재 수준에서 방금 이제 질의를 해주신 그 이제 영상위원회에 이제 그 관련자분과 같이 들어보시면은 전문성이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지역문화재단을 끌고 가려면 그 조직 내에는 어떠한 그 국내의 타 조직과의 인프라 관계, 그리고 현재까지의 이 문화예술과의 경험에 대한 노하우 축적, 그리고 이 전문 지식,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 분하고 이게 통합이 되어야만이 지역 문화재단을 끌고 가는데 어떤 목표나 전략도 생기고 체계화가 잡히는 겁니다. 근데 현재 그냥 그 세 개의 통합 방안을 보다가 산업형 제외, 그 다음에 그냥 축제위원회가 지역재단을 맡는다. 이렇게 되면 축제위원회의 성격에서 명칭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내부적으로 이제 통화하신 건 제가 보고는 못 들었었는데요. 내부적으로도 그런 회의를 거쳤었고 초기 보고를 드리고서도 그러한 이제 의견들도 오가고 해가지고 요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이제 오늘 통합 방안을 이제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인데요. 현재 지금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 활동을 다 하고 계셨습니다. 활동을 하고 계셨고 사업 예산 부분도 적었습니다. 근데 전문성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역문화재단으로 해서 플랫폼 기능을 한다고 해서 지역민들을 위한 향후 기회를 제공하고 이런 부분들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이 안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일환된 말씀이지만 그 국내의 타당성 영역에 파급 효과는 대부분 제가 또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행정학을 전공해서 문화도 전공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러한 조직의 그 지역문화재단이 향유권을 주기 위해서 전환을 했다고 해가지고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를 예측한다는 것도 저희 연구자 입장에서는 좀 부담도 있고, 그리고 이 정확하게 어떤 파급 효과가 얼마나 될 것이다라는 그 주요 요인을 끄집어내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는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번째,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조사하기에 나름이고 생각하기에 나름인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오늘 이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전국적으로 남은 기간 동안 재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내용 정리를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연장 안에 있는데 실제 보니까 미디어센터는 정확하게 조사된 바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냥 포함하고 인력 구조상을 봤을 때도 미디어센터에서 지금 되게 열악한 환경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그 교육 자체가 이루어지려면 어느 정도의 그 범주된 인원들이 배치가 되지만 그만큼 그 시민들한테 충분한 교육에 참가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봤을 때 미디어센터에 관한 논제 자체도 하나도 중요하게 그 연구의 대상으로 놓지 않고 나가서 그냥 공부거리에 가서 집어넣었다는 부분이 많이 보이는데 그거에 대해서 용역은 이루어지셨는지 한번 같이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선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문화재단을 설립하는 데 타당성은 누가 와도 정책적인 거라든지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설립의 타당성은 확보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글쎄 대부분의 이제 현 시대의 담론적으로 지역문화재단을 통해서 이 문화라는 향유도 복지의 차원으로 봐서 형평성을 공급하고 그러한 타당성은 확보가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여기에 개입된 부분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익법인 출자 출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그 대행 수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교육 기능에 대해서 현재 교육을 하는데 재원이 이만큼 부족하고 인력은 이런 분들이 필요한데 이 부분들을 검토해서 운영 관리에 대한 효율성 그리고 향기 장기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전담부서 조직이 꾸려져서 요거를 가야 됩니다. 이러한 운영 활성화적인 측면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현 상태에서 이게 설립에 대한 타당성입니다. 그래서 주요 포커스는 설립 쪽에 이제 맞춰져 있고요. 그 운영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공청회가 끝나고 이제 부서에 저희가 그 말씀을 들어서 운영 활성화 부분도 체계화해서 중기 장기로
좀 어느 정도를 이제 담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남은 기간 동안 좀 더 자세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문화재단 하니까 우리 제천 시민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예술인이다, 뭐 공사객을 떠나서 그다음에 수십 년간 느낀 시민의 솔직한 그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오해 없도록 사전에 양해를 구합니다. 문화재단 하니까 생소하고 잘 모르는데요. 뭔가 제천이 좀 문화에 씨를 뿌리는 그런 예감이 와요. 그래서 전적으로 시민 중에서 예술인 중에서 재단을 설립하는 거 찬성을 또 받으시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자기 좀 틈났구나 이렇게 느끼고 그동안 지나간 얘기를 주로 한 80% 하겠는데 제천에서는 문화라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문성이 없었어요. 그동안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주도해가지고 예술인들이 걸어가는 그러한 문화 그런 그룹이 돼야 되는데 그냥 이거는 정치색이 짙고 토속적인 그 어떤 권력에 의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끌어가서 너들끼리 해라 시민들은 그렇게 하고 이 상황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역대 시장님이나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시의원이나 행정가들이 이것을 자기들의 입맛대로 시민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런 식으로 끌어가는데 이런 거를 앞으로 설립에 그런 단서도 하고 예산도 쓰게 되면은 이것이 몇 사람 위해서 단체해가지고 나눠먹기 식으로 하지 말고 제천의 재정이 적으니까 이것이 실제로 예술인들을 위해서 직접 노래 부르는 식으로다 이런 분들한테 실제로 지원하는 그런 방향을 그러니까 살련 예술의 냄새가 나는 그렇게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뚜렷이 느끼는 것은 금요 힐링이라고 있어요. 제천에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5월달부터 하게 되는데 그거 하고 뚜렷이 활동하는 것은 제천 미디어센터에서 영상 미디어센터에서 자기들의 피나는 그 어려운 재정 가지고 하고 뭐 이 정도고 한방이다 문화원이다 그 다음에 기타 등등의 이거는 조직해가지고 선거에 이용하는 선거에 뜻 있는 사람들의 주축으로다 이렇게 되고 또 장소도 그래요. 청풍에 있는 그 무슨 뭐 영상 또 그다음에 한방역 왕단 이러면은 제천 시민들이 1년에 10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하고 이런 데다가 그냥 주달의 장소 선정 같은 것도 우리가 좀 시민과 적합하게 가깝게 이럴 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화하면은 1년에 한두 번 하는 이벤트식으로 다 하는 거 지향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저는 뭐 문화에 대해서 좀 지식이 없지만 제가 그 듣고 본 거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외국 같은 데는 바이올린 하나 가지고도 시내 따라서 하면 외국에서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서 누구나 연성급 하는 사람들은 다음 얼마라도 벌어먹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이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수십 년 동안 문화를 찾는데 그래서 시민과 공유하고 또 외국인들도 같이 제천은 문화가 멋있어. 이것도 관광이야. 여러 가지 그 재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으니까 체류해서 금방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며칠, 몇 달 체류해서 뭐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그래서 다각도로 하고 앞으로 정치도 그래요. 전문가 아닌 사람이 머리 둔기 별로 없는 사람들이 자꾸만 나서는 거 이런 것도 제한이고 문화원장도 그래요. 역대 나 문화원장이 문화에 대해서는 별로 전화 하나 모르는 사람들이 꽉 죽으면 10년 해먹는 거 이것도 제한하고 최근에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 시장이 바꾸고 나서는 좀 더 시민과 같이 좀 가만히 있으라고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러지 뭘 그래. 이게 지금 나쁜 얘기 아닌데 역전 얘기가. 또 높은 사람은 길게 얘기하고 나 같은 사람은 아무다니까. 시장 얘기해서 뭐 내가 시장 최근에 와가지고는 지금 실질적으로 시민과 접목하는 이런 거를 해서 나는 상당히 그 감격을 했어요. 따뜻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좀 더 시민과 밀접하게 우리가 예술을
공유할 수 있는 그렇게 하고 외부에서도 제천은 역시 문화 참 남원처럼 뭐 진주처럼 예술에 말이는 아주 향기로는 그렇게 하면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뭐 예산을 만들고 하면 독식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좀 집어넣고 이래저래 하고 또 수강 문화예술인들의 수강 사람들을 그 단에 참작도 해주고 그렇게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당부의 말씀으로 듣고요. 저희가 그곳의 정책적 지원 측면으로 좀 기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천민속협회 종합분과위원회 장로입니다. 사실 오늘 문화재단 설립 공초회를 한다고 기대를 많이 하고 왔는데요. 상당히 실망스럽네요. 그리고 명칭 자체를 사실 가칭 제천 영상 축제 단체 통합 시민 공청회 이렇게 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김 본부장님께서는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문화예술 분야의 영역이 어떤 분야들이 있습니까? 기능적인 측면을 말씀하시죠. 아니 분야를 얘기하는 기본적인 음악부터 시작해서 네. 음악 뭐 그런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분야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뭐 문화를 그냥 뭐 원론적으로 먼저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강의적 개념에서는 문화는 그냥 인간의 삶이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시는 거는 문화예술이라는 그러니까 현재 그 전문 분야로 그 다 분과나 이제 그 이 분과의 개념을 가지고 활동하는 개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그 이제 저는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전공자는 아닌데요. 뭐 볼 수 있는 게 영화, 음악 아니면은 어떠한 그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대행을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파생돼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그럼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네. 영화가 만들어지려면 뭐가 기초가 돼야 될까요? 영화가 만들어지려면 네. 여러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네네. 여러 분야가 다 어우러져야 되겠죠. 네네. 그렇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문학이라는 일단 기본적인 줄거리가 나와야 될 거고 네. 시각적으로 미술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네네. 그 분야에 대한 거는 예술의 기초거든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한 진정성이 지금 이 공청회 자료에는 아무것도 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칭 제천 영상 축제단체 통합시민공청회라고 타이틀을 달았어야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제천에 그 문화예술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그 기본적인 조사 자체도 잘못돼 있어요.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균형 발전이라든지 상생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전혀 없습니다. 네. 제천 지역에는 예술인 총연합회도 있고 민족 미술 총연합회도 있어요. 대부분의 문화예술인들이 아마 그 단체와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제천의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네.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을 잘 정비해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지난 그 시장의 임기 때 문화예술 건립에 대한 그런 부분도 논란이 많았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서로 그 의견들을 교환해 가면서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고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잘못 온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아까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제천 영상 축제단체 통합시민공청회라고 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기영리 단체 오름이 예술단이라는 공연단을 이끌고 있는 한장 가수 김주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제가 이렇게 제천 온 지도 정착한 지가 이제 5년째입니다. 제천의 문화적인 그것이 좋아서 정착한 것이 아니라 제천의 경치가 좋아서 공기가 좋아서 정착을 하고 있다가 보니까 제가 가수다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지인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공연적인 문화적인 그런 활동을 좀 이게 우리 제천 지역을
발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기여를 해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미영리단체를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매년 몇 번 이렇게 공연을 하고 다니는데요. 과연 이런 저 같은 이런 경우를 혹시 우리 기관단체나 그런 쪽에서 알고 계시는지, 쉽게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걸 알아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각 지역에 보면은 예술단이라든지 봉사단이라든지 해서 진짜 밑으로 기른 단체들이 많아요. 뭐 취미생활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까 방금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체가 저도 꼭 같은 마음이에요. 제가 이게 잘못 왔구나, 내가 이게 여기 올 자리가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문득 들고 나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용기를 얻어서 보탬이 좀 되게 참고 좀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먼저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 제천 지역에서 진짜 밑바닥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공연 단체, 쉽게 말해서 문화 단체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미술 단체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조그마한 개인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단체도 있을 거고요. 또 풍물패, 우리 같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 단체, 이런 것이 과연 얼마나 있으며 그 단체 한 단체가 그것이 깊이가 얼마나 되고 크기가 얼마나 되고, 쉽게 말해서 이 단체에게 공연을 줬을 때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뭐 공연의 질이 어떤 건지 이 정도 그 크기라도 이렇게 좀 설정이 돼서 이렇게 반영이 돼서 이렇게 좀 말씀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그게 없어요. 제가 지금 우리 제천 지역에 제 나름대로 알아본 결과 실제적으로 조금조금하게 움직이는 모든 단체가 67개나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우리 제천 인구가 몇 명입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부산이나 서울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었는데 67개까지 안 가거든요. 이거 다가야 30몇 개? 하나야? 그런데 우리 제천 지역에 이 인구를 가지고 60몇 개 단체가 있다는 것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와우, 역시 우리 제천이구나. 제가 제천을 택한 이유는 바로 그런 점입니다.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자부심은 저는 가지고 있는데 이런 큰 아웃라인에서 전혀 언급이 되지 않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이런 사소한 거라도 큰 배가 항해를 하기 위해서 조그만 그런 미비점이라도 있으면 생기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점이라도 조금만 그런 것 모든 점을 좀 이렇게 잘 어울러서 반영을 해주셔서 다음에는 이렇게 공정에 하실 때는 모든 분야가 똑같이 같이 이렇게 거론이 될 수 있게끔 빠짐없이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저희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그냥 생각을 하고 지나가려다가 이제 답변을 드리게 되는데요. 지금 이거는 핑계가 아닙니다. 핑계가 아니고 이 재단을 설립하는데 설립의 타당성을 이제 저희가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서 예를 들면은 뭐 아까 이제 뭐 전문 분야가 몇 개인지 아시냐 이런 것처럼 예를 들면 조각, 그림, 노래, 뭐 영상, 영화, 연극 이런 식으로 모든 기능들을 다 담는 어떠한 문화재단에 대한 예를 들면 어떠한 그 영상 박물관이라든지 아니면 종합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게 건립된다면 현재 제천에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큼 계시고 공식적인 단체는 어떻게 있고 비공식적인 단체는 어떻게 있고 이분들의 가려움은 뭔지 그거를 긁어줄 수 있는 기능들을 설립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강조하는 단어 하나가 플랫폼입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도 이 재단을 설립한다고 공청회를 하는 부분이 이렇게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와서 우리는 이런 게 열악하다. 이런 것 좀 반영을 고민해봤느냐. 이런 것도 하나의 회의 문화가 정착되고 플랫폼들의 기능을 계속 반증을 해주시고 계신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이거를 설립을 하고 그분들이 한 발짝 더 다가가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한테 다가와서 한 번이라도 더 쉽게 말씀을 나누시고 이러한 플랫폼의 창구를 설립 타당성을 하는 거지 종합문화예술센터에 대해서
제천에는 가수분들이 뭐 57개 단체, 뭐 조각분들이 100개 단체, 그렇기 때문에 실은 이만하게 키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배분을 하고 이러한 용역이 아닙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제가 회계 같지 않은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견은 다 반영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다만 이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가고자 하는 것은 오늘 이 이제 연구 용역 과제 발표는 이 문화재단 설립 이후의 운영 방안에 대한 보고나 공청회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제천에서 문화재단을 설립을 해야 되는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도 해야죠.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지방문화 우리 육성진흥법에 의해서 제가 누구나 어느 단체라고 적시할 수는 없지만 올해 예산에서도 대부분 삭감이 돼서 반영이 안 됩니다. 그것은 저희 시에서 그걸 반영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예산 방침에 의해서 정부에서 정한 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체의 문화예술 활동은 전부, 물론 우리는 그게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그냥 동아리나 취미 활동하는 그냥 각자의 모임으로 단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단체 하나를 다 정부 적시해서 평가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전국적으로 그랬다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예총 전체에도 운영 예산이 완전히 삭감됐었습니다. 그것을 예총 자체에서도 노력을 하고 저희 지방 단체장들도 중앙부서에 부단한 의견을 개진해서 예총의 특수성과 여러 가지 면을 강조해서 예산을 조금 살려냈죠.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강한 그런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예산의 운영 체계가 있다. 이것이 문제의 발단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냐면 문화인들의 자발성과 창의성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매푼하는 데는 예산을 가지고 마치 그 활동에 장애를 주거나 통제하거나 의도성은 있든 없든 간에 그런 영역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발상의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설립의 내부적인 사업이 뭐냐는 것을 지금 토론해봐야 그것은 문화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그 사업을 계획을 짤 때 문화예술인들이 모여서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다 사업 계획에 넣으면 될 일이고요. 실제로는 지금 50여 개나 되는 단체가 예산 하나도 못 받게 되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에 대한 답 중에 하나가 이렇게 공공기구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물론 지난 작년도 7월 달에 통과된 법에 의해서 생긴 그러한 대체하는 대응적인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또 하나는 지금 용역하는 분은 그런 얘기를 할 입장은 못 될 거예요. 그 용역하는 분에게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문화재단이 설립할 때에 꼭 필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방 재정, 우리는 지금 약 15% 정도의 재정 자립도를 가지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14.72%까지 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15% 정도에 되는 재정 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문화 예산은 쓸 수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몇 면을 보니까 저는 조금 알겠습니다만 1년에 단 몇백만 원의 예산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참 자존심 상하는 그런 논쟁을 하게 되죠. 그럼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기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근본적인 틀이 필요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을 설립하면 메세나 운동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기금을 적립해 갈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미. 아까 그것이 이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인의 경우에는 한 30% 정도까지 소득의 30%까지의 그런 혜택을 주는 그런 기부금을 낼 수가 있고 또 기업의 경우에도 손비 처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이미 중앙정부에서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금들을 다양한 형태로 사업 문화기금으로 유치해 놓으면 그것이 정립되어서 결국은 문화재단을 통해서 예총을 통해서든 또는 민예총을 통해서든 또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든 지역 문화에 자발적으로 충분히 판단해서 이쪽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쓸 수 있다 이런 생각이죠. 지금처럼 되어 있으면 시에서 보조금 조정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지금 들어와 있는 지금 현재까지 운영되는 문화예술 단체 예산은 100%다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되질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모법에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화재단이라는 자율적 기구로 법적으로 보장받는 기구로 넘어가면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누가 실제로 예를 들면 뭐 예총이나 민예총이나 중심이 된 활동가들이 모여서 문화재단에서 자체적인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문제 논의해서 여러 가지를 활성화시켜 갈 수 있다. 이런 유연성을 가질 수가 있고요. 독립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잘 보셔서 하시지만 국제음악영화제, 청풍영상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 전부 대표자가 이근규 시장입니다. 또 다음에 누가 또 시장되면 그분이 대표자입니다. 제가 업무 역량으로 봤을 때 그 세 가지뿐만 아니라 뭐 다른 모든 시에 있는 일을 정말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의 입장까지 충분히 대변하면서 일하는데 역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그걸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민간이 스스로 구성되어 있는 독립된 형태의 자율적인 그런 재단에서 운영하기 시작하면 초기 단계에는 눈치 보는 경우가 없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시정과 아까 우리 김태형 선생님께서 잘 지적하셨듯이 또는 정치권과 또 다른 형태의 지역의 많은 그 이해관계, 상관관계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문화적 그런 인성이나 창달이 좀 더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편적 시민들의 기대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은 반영하려고 이와 같이 구조를 좀 만들고 있는 중이니까요. 아까 지적하신 말씀은 저도 다 적어놨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의 사실은 오늘의 용역은 그것을 위한 용역이 아니고 문화재단 설립의 타당성과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하는 것이고요. 사업 내용은 아까 지적하신 내용이 다 담아져 있을 것으로 전제하고 이 안에 제목은 제가 쭉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목적으로 있더라고요. 각종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을 위한 기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 이외에도 우리 그 영상위원회 사무국장님 뭐 하시고 제가 이제 지금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그 기회가 되면 다른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하고 오늘 정말 제가 먼저 하려 죄송합니다. 제가 호락까지 또 토론하려고 했었는데 뭐 긴급하게 좀 가봐야 될 터지라서 일어납니다만은 혹시 저 오늘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더 충분한 얘기는 우리 국장님께서 계시면서 충분히 다 수렴을 해서 앞으로 용역 과정을 진행하고 최종 뭐 결론 난 단계는 있지만 그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막 가야 되지만 있는 동안 저한테 혹시 하신 말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없으시면은 그럼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관심을 가지고 정말 우리 문화예술계를 총망라해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제천의 문화예술이 이제는 좀 자율적이고 창의적이고 그리고 독립적이면서 정말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일에 함께 뜻을 모아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인사 겸 이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정말 귀한 시간 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오늘 용역이 잘못된 것이 문화재단의 기능, 지역 문화예술의 어떤 정책적인 기능이 가장 중요한데 모두의 설명을 그렇게 잘 해놓으시고 나중에 실행 방법에 대해서 단체 통합을 통해서 문화재단을 설립하셨다는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중요한 거는 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논의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독립 조직으로 설립이 돼야 돼요. 단체 통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야지만 거기에 참여했던 문화예술인들이 나쁘게 말해서 자기의 지분도 갖고 있는 거고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거지. 지금 틀을 영상위원회, 영화제, 문화예술위원회를 틀을 정놓고 그 방안 중 두 번째 방안, 세 번째 방안이 제일 낫다고 해놓으면 이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상축제위원회가 될 뿐만 아니라 거기서 가지게 되는 기득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습니다. 그 시장님이 말씀하신 독립한다 정치적으로. 지금 전국에 있는 재단들이 정치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더 힘들어하고 있고 문제도 많고 탈도 많고 하는 것이 재단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시고 제 마지막 주장은 방법론에서 어느 단체를 통합해서 재단을 만든다가 아니라 방법론에서 처음부터 지역 문화예술에서 여기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을 통해 가지고 독립적인 문화재단을 만들어내고 이후에 기존에 있는 단체들하고는 협력 관계를 맺고 나가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된다. 이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그럼 네, 문화재단 설립 문제에 대해서 뭐 메시지도 제가 받고 그렇지만 제 주변의 대천 시민이 문화재단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 모릅니다.
사실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그나마 좀 이해하고 참석하신 줄 알아요. 단순히 그동안 그 여론조사 하셨던 것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사실 그걸 봐도 제가 사실은 실감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예술활동 쪽에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관심이 있으니 당연히 신선하고요. 문화재단 설립 문제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충청북도에서 설립됐었죠. 또 문화재단. 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설립 취지랑 목적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화에서 파행적 운행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애초부터 시민들의 의식이 같이 공유되지 않으면 충북도 문화재단에 있었던 것과 같은 일이 똑같이 벌어진다는 거죠. 지금 당장 천안 문화재단이 어떻게 됐습니까? 소식 아십니까?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당장 코앞에 있는 행사를 못하고 계신 시절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 문화재단의 출범 자체를 어떤 취지에서 출발이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이제 연구하신 용역회사에서 연구해서 제천시에서 제안을 한 건지 아니면 제천시의 요구가 있어서 했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문화재단이 사실 전국적으로 수년 사이에 금년에도 아마 지자대에서 준비하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지자대가 되면서 이런 문화재단을 만들면서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 진짜 이거 문화재단이 설립되는 걸 진짜 제천시민이 바란다면 아까 여러분들 미리 말씀을 하셨지만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쫓기당해서부터 좀 서로 논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연구하신 거예요. 요격 받아가지고 연구를 하시는 거는 열심히 하셨죠. 그리고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인정해요. 근데 그대로 실행이 될 것이냐는 거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뜻이 같이 동참이 안 되고는 절대 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염두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사실 여기 큰 기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제천 문화가 굉장히 발전하기라는 기대가 또한 분신한테서 청조를 갖다가 아주 부랴부랴 좀 시간 맞춰서 오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우리 문화 형성에 적합한 그러한 재단이 설립돼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 용역을 먼저 주기 전에 사실 우리와 같은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질의를 하고, 먼저 여기 현재 우리가 어디가 배가 고픈지, 어디가 가려운지, 어디가 아픈지를 먼저 물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용역을 조금 늦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에서 조금 답답한 면이 있고요. 또 하나 저는 용역하시는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 여기에 용역에 설문을 하신 분이 몇 명인가요? 320명 중에서 문화예술 쪽에 계신 분이 몇 명이나 되시나요? 제가 통계자는 나갔거든요. 설문조사가 만약에 320명이라고 한다면 제천시의 인구가 13만 7천입니다. 약 한 퍼센트로 따지면 정말 극소수의 말을 듣고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것에 저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그동안의 문화예술 활동을 4년 동안 제천에서 해온 결과를 여기서 조금 제안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는 사실 제천의 문화예술이 그렇게 지원금이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우리는 제천시에만 이 목을 메고 있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서 전 충북문화재단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에서 중앙에서 끌어올 수 있는 모든 지원금을 한번 제천에 뿌려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충북문화재단을 약 4년간 계속 문을 두드려봤습니다. 아까 자료 보셨죠? 제천은 거의 1.4%예요. 왜요? 충북문화재단의 그 알력이 제천을 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는 제천에서 청주까지 갈 때 왕복 4시간을 투자합니다. 차비까지 다 하면 하루에 한 20만 원 정도의 우리는 용역비까지 벌여가면서 우리는 투자를 하고 거기를 갑니다. 근데 전혀 우리는 지원을 정말 무슨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거지 껌값 주듯이 아주 어쩔 수 없어서 한 번씩 던져주는 게 지원금입니다. 저는 만약에 제안을 한다면 우리 지자체에 있는 우리 제천의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기 북부지역에 충북문화재단의 북부지역을 하나 더 설립을 해서 그들이 운영하는 거에 약 30% 정도를 우리가 가지고 와서 차라리 충주
단양, 제천, 음성 이쪽에서 나누어서 우리가 차라리 재단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이거는 제 제안이고요. 죄송합니다. 돌아서겠습니다. 이러한 제안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아까 여기에 비용이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제안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 조직을 보니까 이제 청풍문화예술위원회하고 문화예술위원회가 두 개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사장님 이제 상임이사라고 하는 부분이 또 한 분이 모셔집니다. 상임이사라고 하는 건 제가 알기로는 그냥 이사가 아니라 상임이사는 월급 내지는 판공비를 받아야지만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몇 년 동안 이렇게 도네이션을 재림기를 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한 분이 더 생김으로 해서 단 몇 분이라도 분명히 상승되는 비용이 있을 텐데 똑같다라는 그러한 부분에서는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타당성을 검사하는 초기 작업이기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부분에서 서로 협의를 통해서 이거를 다시 진행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광역화의 합병진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이제 상임이사의 급여 수준 때문에 예산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광역 합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초기에 처음 이제 착수를 하고 나서 처음 조사한 게 문화재단에 대한 이제 문제점부터 주제를 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거를 들여다보면 같은 지역 내에서도 이 민예총이라든지 각각의 단체들 간에 트러블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시민 정서를 갖고 있는 한 이 행정 단위의 한 권역 안에서도 이 문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한테는 좀 말실수를 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문화예술 부분은 굉장히 독특한 부분도 있고 창의적인 부분도 있다 보니까 보수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요 안에서 저희가 이제 광역권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업무 영역상에서는 조금 언밸런스한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을 이제 한 가지를 저희 나름대로 이제 객관적으로 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광역화가 돼버리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 사업에서 우리는 광역화니까 조금 더 이제 규모가 있는 지원도 받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결론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예산이 배분되는 것과 같이 또 이 재단에서도 광역재단에서 기초재단으로 또 예산 배분에 트러블이 생길 겁니다. 이제 그냥 객관적으로 이제 저희가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역화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접근을 좀 많이 안 하는 쪽으로 이제 이렇게 수행을 해갔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서 이 조직에 상임이사가 올라가면 인건비가 늘어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는 여기에는 지금 내용이 안 담아져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지금 민간단체가 급여를 지급하고 있을 때 아니면 예산 지원을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재단도 마찬가지지만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 관광공사 이런 것들이 생길 때도 저희가 설립 타당성을 하는 이유가 조직도를 만들고 호봉체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신분의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신분 변화에서 호봉에 대한 기본급이 얼마고 거기에서 호봉제의 몇 급의 수준이 지금 어디고 이러한 조직도를 설립하게 되면 현재보다 급여가 조금 올라가는 분도 있고 내려가는 분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계 조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병이 되게 되면 이 급과 호봉으로 결정이 나서 이제 급여가 결정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타 이제 지역 재단의 호봉과 직급을 조사를 해서 그걸로 이제 결정을 낸 급여 계산에 따랐을 때가 지금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답변을 드린 거고요. 뭐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생존하고서 공부해서 왔었는데 문화예술위원하고 합쳐가지고 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체를 많이 만들어 놓고 최대한 활용을 하지 못한다면은 시의 부담만 더 주는 게 아니라 결국 시의 부담이 되면 우리 시민의 부담이 되는 게 아닙니까?
지금 문화예술위원회도 제 개인 사견으로는 이름이 잘못 붙여진 것 같습니다. 어떤 자격으로 문화예술 전체를 통틀어서 문화위원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축제위원회라고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당연히 지금 새로 생기는 재단하고 합병이 돼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그러한 소기의 성과를 꼭 얻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제천에 어떻게 보면 많은 단체들의 문화예술 단체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어떻게 보면 기능적으로 봐선 더 많은 단체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이 단체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지금 사실 문화예술위원회라 하고는 어떤 축제를 할 때 제천의 기능인 예술인들이 필요하고 그분들을 모셔다가 자문도 받고 함께 축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고 문화 부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요전에 무슨 큰 행사에 보니까 전국의 유명한 아나운서가 와서 상해를 보더라. 제천의 축제, 제천의 행사를 갖다가 외부의 전국의 유명한 아나운서 와서 사회를 봐야 됩니까? 그 자체가 좀 이해를 저는 좀 잘 못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근데 이 재단도 저도 그 작년부터 이제 국회 도정환 씨가 발의가 돼서 어떤 걸로 알고 있는데 큰 도시서부터 이게 생기고 우리 제천은 적어도 한 4, 5년 후에 좀 얘기가 나올 줄 알았더니 이렇게 빨리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하나 좀 질문할게요. 문화재단에 기부하는 것은 소득세나 이런 것이 일부 감면이 되고 우리 문화원 같은 데 기부하고는 감면이 됩니까? 기부 같은 경우는요, 현재 그 두 가지의 성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 서울의 예술진흥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 전액이 이제 감면이 되고요. 현재 들어있는 거는 지역 문화재단에 기부를 했다고 해서 가점의 그 할인 혜택이 더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 기부를 하게 되면 이 세법상의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에 이 기부에 의한 그 송금 산입이라든지 이러한 측면으로 가는 그 기부문화 조성의 측면이 이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도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우리 문화원에서는 이사님들이 매달 적은 돈이 좀 3만 원 이상씩 회비를 내고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같은 비슷한 문화단체에서는 시에서 주는 회비를 받고 이사들 행위를 한다. 이게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는 건지 난 그걸 요즘에서 알았어요. 그래서 희한한 운영을 하고 있다 입니다. 그 역할을 얼마나 더 잘하냐. 사람들이 많이 보는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하고 그렇지 않고 전문 분야로 다루는 단체하고 그러면 행사 주관하는 거는 비중이 크고 전문 문화 예술을 다루는 데는 비중이 약해서 자체에서 거의 예산을 적으로 써야 됩니까? 저도 1년에 한 2, 3천만 원씩 쓰는데 시에 와서 예산 증액이 오고 한번 하는 데마다 거절당하고만. 이걸 한번 여러분들 계시니까 얘기 좀 해줘요. 우리 제천 출신 우덕선 의사, 안윤근 의사하고 같이 했던 분 이번에 전집을 발간했습니다. 그 예산은 충주 보건소에서 500만 원 줄고 가져했습니다.
거의 300구밖에 못 나. 시민 여러분에다가 나눠드리려니까 300구를 어디 갖다 붙일 수가 없어요. 지금 내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분들이 매스컴을 타서 엄청 많이 달라고들 하는데 오시는 분은 드립니다. 그만큼 소위가 있는 분이니까 먼저 드리는 건데 시에다가 한 1000부 더 발행하겠다. 예산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본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는 어렵습니다. 그럼 1년 후에 주겠다 하면은 그때 가서 뭐 하지 않을지 몰라도 시민들은 그 얘기를 듣고선 기가 막히게 생각합니다. 제천시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서 제천 구독전 의사에 대한 전집이 나오고 추가로 필요한 것을 예산 이 얘기는 단체를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만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예산적인 뒷받침부터 모든 받침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고 또 본 단체에서 스스로도 해야 되지 않냐. 그럼 제가 보기에는 우리 문화원 같은 데는 예산상으로 봐서는 제일 개구시로 하는데 근데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한다고 봅니다. 업무가 중복돼서는 안 된다 이러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그리고 이렇게 문화재단을 만들면은 사실은 그렇게 거창하게 또 예산도 많이 확보를 하면은 문화에 대한 예술에 대한 전체 다를 해야 돼. 그리고 문화원수부터 전부 폐쇄도 시키고 그리고 제대로 다 하면 되잖아요. 안 그러면 각 단체의 기능을 살려주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 하도록 하고 그 외에 부족한 거는 뭔가를 만들어서 하든지 그거는 또 다시 생각할 일들이고 기존에서 적은 단체들이 있으면서 제 기능을 다 하도록 해주지도 못하면서 자꾸 만들기만 하면 어떡할까? 선의의 경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부족 파업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해서 나이가 조금 먹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지금까지 그 말씀하셨던 그 기능이나 역할이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요. 남은 기간 동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